엽시! 안녕하세요, 엽투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화미의 어메이지핏 시리즈를 알고 계실 텐데요. 갤럭시워치나 애플워치 못지않은 디자인과 준수한 마감으로 꽤나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GTR 같은 경우엔 특유의 독특한 디자인의 베젤링과 모자람 없는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에 화웨이의 워치 GT 시리즈와 함께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심지어는 중국 내에서도 가피 버전이 등장할 정도였죠. 그러나 통화 기능의 부재나 애매한 밝기의 AOD 등으로 나쁘진 않지만 한계가 있다는 아쉬운 소리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화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더욱더 다양한 기능과 스펙으로 무장한 어메이지핏 GTR의 후속작 GTR2를 데려와 봤어요. 그럼 가시죠. 우선 패키징입니다. 전면엔 제품 사진이, 뒤쪽엔 간단한 스펙들이 기재되어 있고 좌측과 우측엔 아이콘들과 함께 기능들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어봐도 구성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잘 만들어진 패키징인데, 갤럭시 버즈나 워치 시리즈의 패키징과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전체적으로 실제품 크기에 비해 꽤나 묵직한 패키징으로 전작인 어메이지핏 GTR1의 패키징보다는 훨씬 깔끔해진 모습입니다. 구성품도 살펴보도록 하죠. 고필름이 덧대진 본체, 전용 케이블, 그리고 묵직한 두께의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역시나 이 부분도 전작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충전기는 들어있지 않은데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등 고가 스마트워치에서부터 스마트폰마저도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중이니 이제는 이해를 해줘야 할 부분이겠죠. 한 가지 조금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내부 패키징인데, 제품을 열자마자 꼭 명품 시계를 산 것 같다는 인상이 남더라고요. 좌측과 우측을 분리하여 쉽게 제품을 꺼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공간의 구성품들을 보관하여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디자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외관입니다. 전면엔 두 개의 용두와 함께 전작과 동일한 스펙의 1.39인치의 아몰레드 액정이 탑재되어 있는데, 위쪽의 용두는 워치를 깨우거나 메뉴를 불러올 때 사용하며, 아래쪽의 용두는 특정 기능을 할당, 바로가기로 사용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는 운동 모드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전작인 GTR1이 별도의 베젤링을 덧대 입체감을 키웠다면, 이번 GTR2는 베젤 부분에 타키미터 같은 분침을 프린팅하여 마감을 하였는데, 인쇄 상태가 그리 나쁘거나 하진 않지만 뭔가 싸구려틱하다는 인상이 풍기더라고요. 이전에 정말 혹평을 했었던 코스펫의 매직 2S 같은 저가 스마트워치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였었는데, 그 친구는 가격이다 보니 납득이 되긴 했지만 이 친구는 그래도 20만원대인데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도 3D로 처리된 글라스 덕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보단 훨씬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편이며, 전작보다 훨씬 줄어든 두께 덕에 확실히 슬림하다는 인상은 남습니다. 뒤쪽엔 향상된 바이오 트래커2 센서와 함께 좌측엔 기압 센서가, 오른쪽엔 마이크와 스피커가 위치해 있고, 전작과 동일하게 자동차의 대시보드 같은 무광의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고급스럽다는 인상은 크게 들지 않네요. 기왕 클래식 룩의 프리미엄 스마트워치를 고집할 거 갤럭시워치나 애플워치처럼 스테인리스와 하이그로시를 섞어 마감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뭐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 거겠죠. 스트랩은 가죽과 실리콘을 혼합했던 전작과는 달리 가죽 단일로 된 소재를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인 스마트워치류에 사용되는 22mm를 동일하게 채택하였기 때문에 전작의 스트랩과도 호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조금 빳빳한 감이 있긴 하지만 꽤나 준수한 품질의 스트랩인 것으로 보이며, 스테인리스 부분의 마감도 잔 스크래치 없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GTR1이 꽤나 많은 인기를 받았었기 때문에 시중에도 서드파티 스트랩이 많이 풀려있어 줄질 자체는 그리 어렵진 않겠네요. 충전은 전작과 동일한 자석 부착형 방식으로 전용 크레드를 사용해야만 충전이 가능한데, 자성 자체가 꽤 강한 편이라 제품이 쉽게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작보다 센서보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GTR1의 크레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형태의 서드파티 크레드는 반드시 판매자에게 호환 여부를 물어보신 뒤에 구매하시길 권장드려요. 전체적으로 전작에 비해 슬림하고 세련된 느낌의 스마트워치로 마감도 잔 스크래치나 인쇄 불량 없이 준수한 수준을 보여주는 친구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투박하지만 특유의 입체감이 잘 살아있는 GTR1이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케바케 사바사인 부분이므로 개인의 취향과 관련된 것이니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긴 해요. 스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게는 실측정 51g으로 적당한 편에 속하며, 두께는 11.7mm로 꽤나 얇은 편입니다. 액정은 454에 454 1.39인치의 아몰레드를 탑재하고 있고, 지문 방지 코팅과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탄소막을 씌우는 ODLC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배터리는 471mAh로 일상적인 사용에서 14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사용 시 10에서 11일가량 버틴 걸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스펙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투스는 5.0을 지원하고 기압 센서
GPS와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삼축 지저귀, 주변광 센서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방수 등급은 OATM을 지원하므로 웬만한 조건에서의 방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샤워 시엔 착용을 권장드리지 않아요. 페어링은 이전 어메이즈핏이 아닌 제프라는 앱을 사용하는데 QR코드를 통해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 미리 어플을 받으신 뒤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통화 연결은 워치에서 설정, 네트워크 및 연결로 들어가셔서 블루투스 탭에서 휴대폰을 연결시켜 주시면 사용이 가능해요. 액정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날짜, 날씨, 강수 확률, 페어링 상태 등의 정보와 함께 손전등, 밝기 조절, 수면 모드, 저전력 모드, 화면 잠금, 내 휴대폰 찾기, 볼륨 조절, 그리고 극장 모드, 화면 켜짐 유지 모드 등을 설정할 수 있고 위쪽으로 슬라이드하면 지난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으로 슬라이드 할 때마다 파이, 활동 목표, 심박수, 날씨, 뮤직 플레이어 컨트롤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슬라이드하면 바로가기 카드를 통해 사양한 어플로 빠르게 진입할 수도 있어요. 워치 페이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날로그 페이스 6종을 포함 총 8종이 탑재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잘 만들어진 워치 페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밴드 5와 마찬가지로 특정 워치페이스의 경우 크로노그래프를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것도 가능하며 스토어를 통해 다른 워치페이스를 사용하거나 개인 사진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데 전작처럼 어메이즈페이스 같은 서드파티 앱은 아직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우선 액정입니다. 454에 454의 높은 해상도와 아몰레드 액정이 주는 색감은 동급대뿐만 아니라 고가 스마트워치들과 비교해도 크게 꼴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액정의 사양이 높다 보니 야외에서의 신성도 충분했으며 대기 상태에서 손목을 들어 액정을 확인할 때도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른 편에 속했습니다. AOD는 워치페이스의 일부분만 AOD로 설정 가능한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밝기 면에선 확실히 전작보다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 모드는 달리기, 걷기, 사이클, 트레드밀 등 총 12가지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더보기로 들어가면 무려 100여 가지 이상의 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 왜 제기차기가 운동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부분보다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UI인데 운동별로 각 운동의 특성에 맞게 수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내가 걸었던 경로도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갤럭시 워치에서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스텝 카운트도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거리는 GTR2가 약간 후하게 쳐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심박수 측정은 보시는 것처럼 측정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주고 상태에 따라 비율로 구분해주며 수면 측정은 워치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어플에서만 확인이 가능한데 심박수 측정처럼 워치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문자나 카톡 알림 당연히 지원하고요. 폰트도 가독성이 꽤 괜찮은 편에 속하고 알림을 소리로 받거나 진동으로 받는 것도 선택이 가능해요. 특히나 이번 어메이즈핏 GTR2 같은 경우엔 리니어 모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워치의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의 진동 피드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페어링이 특히 아이폰과의 페어링이 꽤 불안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끔 알림을 씹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건데 심한 경우엔 보시는 것처럼 무한 페어링에 진입해 워치를 초기화시켜주지 않는 한 다시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이폰 유저분들은 이 친구를 권장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알람 기능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굳이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세팅하거나 하지 않아도 워치 내에서 조절을 할 수 있으며 타이머 기능 또한 기본 세팅을 이용하거나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스탑워치도 랩타임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네요. 뮤직 플레이어 컨트롤 기능도 전작과 동일하게 이전 곡과 다음 곡, 재생, 볼륨까지 컨트롤이 가능하며 제목도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GTR2부터는 내장 메모리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워치 내에 음악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한데 우선 어플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원을 선택하면 뮤직 트랜스퍼라는 와이파이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 와이파이에 스마트폰을 연결시켜주면 음악 전송이 시작됩니다. 속도는 그리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편인데 워낙에 요즘 스트리밍 어플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 그닥 당기는 느낌은 아니긴 하네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궁금해하실 기능인 통화 기능은 약간은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선 통화 품질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여러분은 조용한 환경에서 어메이지핏 GTR2로 통하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조용한 환경에서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로 통하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어메이지핏 GTR2로 통하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로 통하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어메이즈핏이란 브랜드에 걸맞게 준수한 수준의 통화 품질을 보여주는데 이 정도면 조금 더 높은 품질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워치 내에서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순히 수신 시에만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전에 리뷰했던 가성비 스마트워치인 콘 WB05에서도 지원했던 부분이 20만원대에 육박하는 스마트워치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은 아쉽게 다가오긴 하네요. 어느정도 이 친구를 알아본 것 같으니 이제는 까야 될 시간이죠. 보다 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뽑으려 노력한 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가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법한 프린팅을 20만원대에 육박하는 친구에다 적용시킨 건 개인적으로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고, 페어링도 그래요. 이전 세대인 GTR1은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와도 꽤 좋은 궁합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친구는 썩 애플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4만원대 가성비 스마트워치에서도 준수한 통화 기능과 더불어 발신 기능이나 연락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20만원대 스마트워치가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그리 납득이 가질 않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이번 GTR2는 기기 자체만 두고 본다면 꽤나 훌륭한 빌드 퀄리티에 기능적으로도 아주 큰 단점은 없는 괜찮은 친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도 사실이며,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20만원 후반대, 운이 좋으신 분들은 20만원 초중반대에서 미개봉 새 제품을 구하실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친구가 가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애매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어메이즈핏 GTR 시리즈는 제가 유튜브에 처음으로 올렸던 친구인 만큼 더욱 많은 애정이 가는 친구라 솔직히 아쉬운 소리를 하긴 싫었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제품과 관련된 질문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맛있고 유익한 영상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